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자, 정수, 정자. 무슨 뜻이냐면, 아니야. 정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런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가지런하다 정자야. 그러니까 어떤 데 쓰냐면, 뭘 정리하세요. 라고 할 때 그 정자야. 가지런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수학에서 말하는 가장 정확한 정의를 알려줄게. n 더하기 k가 0이 될 때 여기서의 n은 0과 자연수야. n은 0과 자연수일 때 이것과 더하여 0이 될 수 있는 n과 k 모든 수를 정수라고 한다. 어렵지?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가장 올바른 정의이긴 해. 그럼 선생님 역할은 뭐야? 이걸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야. 그치?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따라해봐. 0으로부터 다시 0으로부터 일씩 커지거나 작아진 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정수의 정자가 무슨 뜻이라고? 가지런할 정자야. 가지런할 정. 정리정돈할 때 그때 쓰는 정자라고. 이 가지런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 간격이 모두 똑같이 벌어져 있는 수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누구로부터? 0으로부터 얼마씩? 일씩.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뭐가 나와? 자연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일씩 커지거나 또 작아진 수라 그랬지. 작아지는 쪽도 있어. 이쪽으로 내려갔을 때 작아지는 수.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읽고 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는 커진다. 따라 읽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왼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해? 작아진다. 수직선상에서. 아시겠어요? 이쪽이 큰 수, 이쪽이 작은 수야. 자, 배경, 백그라운드는 가볍게 설명해 줄게요. 정확하게 한 1200년대부터 1400년대까지 음수를 수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거의 300년이야. 거의 300년에 가깝게 음수를 가지고 수학자들끼리 싸웠다고.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수학사로 보면 어느 쪽이냐면은 서양 쪽이야. 유럽. 과거 유럽 사회. 그런데 인도 아라비아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음수를 사용했고, 음수를 가장 그러니까 잘 사용했던 사람, 너무나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잘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상인들이야. 상인들을 뭘 잘 따졌냐면 내가 이번 달에 이익이 있었나? 또는 손해가 있었나? 이런 계산들을 많이 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음수라는 영역, 이 음수라는 영역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 기준을 봐봐.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돈을 들여서 장사했는데 딱 들인 돈만큼 벌면 영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매출이 더 많아. 돈을 더 많이 벌면 뭐라고? 이번 달에 이익이야. 또는 내가 100만 원을 들여서 장사를 했는데 60만 원밖에 못 팔았어. 그럼 손해를 봤지. 손해를 보면 이건 마이너스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음수를 수로서 인정하고 사용을 해봤더니
기존에 있던 양의 수로만 했던 계산과 크게 이질적이지 않아서 함께 섞여 쓸 수 있었어. 단 부호라는 거를 들이면서부터. 여기까지도 이해됐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음수라는 개념을 집어 넣었어요. 음수를 가지고 표현한 첫 번째 수 뭐?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유리수. 아, 정수는 독일에서 결론 내렸거든요. 그래서 정수를 대표하는 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어예요. 그렇고 그냥 알아만 둬. 미국에서는 그 더하기랑 플러스 몇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연상 기호로서의 더하기 빼기와 수의 부호로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거 나중에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유리수는 영어로 뭐라고? 영어로 뭐라 그랬지? 자, 원래는 레이셔가 비 또는 비율을 의미해. 비율 또는 원주율, 반지름 이런 비율과 관련된 용어란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rational number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 이 수를. 그러면 비율은 뭡니까? 비의 값이죠. 비율인 비의 값은 기준양분의 비교량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야? 얘는 비율, 분수를 말하는 거야, 사실은. 그치? 비율은 분수로 나타내어지니까 분수처럼 나타내어질 수 있는 수야. 그런 의미로서 레이셔라는 원을 썼는데 이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슨 뜻이 돼? 수학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이란 뜻이 있어. 수학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서 rational 이란 말이. 그러다 보니까 rational number가 일본을 통해서 음역이 되어 새로운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이 합리적이다라는 뜻의 리자를 갖다가 수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있을 유자를 사용해서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rational number가 아닌 다른 수체계가 더 있단 말이지. 이거를 뛰어넘는 수체계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처음 배워요. 걔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어야 되는데 얘를 유리수로 해버리니까 유리수와 반대 대척점에 있는 수를 뭐라고 만들어 버렸냐면 무리수라고 만들어 버린 거야. 진짜 무리수를 둔 거지. 근데 어떻게 일본이 음역을 해버리고 거기서 먼저 썼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인 거잖아. 그 지식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수를 이름을 유리수라고 부를 거야. 유리수는 쉽게 말하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단 분모는 0이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 부호가 붙을 수 있는 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 유리수는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가 있을 때 이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분수들 있죠. 이 분수들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 유리수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안 어려워요? 자, 개념이야, 개념. 그래서 수의 체계를 보면 유리수 안에 정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연수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 1은 2분의 2라고도 할 수 있고 3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 정수도 유리수의 한 종류가 돼. 유리수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유리수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부호가 붙어있는 유리수는 뭐라고? 부호가 붙어있는 분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까지 됐니?
그 중에 첫 번째 정수는 방금 수익선에 그렸지만 양의 정수 오른쪽에 있는 수들이에요. 그럼 기준이 되는 0, 음의 정수. 자, 다시 0으로부터 1씩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모든 수들을 말해요. 그랬을 때 양의 정수 우리 뭐라고 불러? 자연수. 0은 0이야. 그러면 음의 정수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자연수를 말해. 어때? 괜찮아 아직까지?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호가 붙어있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 유리수 중에 정수를 빼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이 없어. 그냥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여기까지 개념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정식 개념이에요. 요거 2번. 정식 개념이에요. 정식 개념. 핸드폰 찍어. 영상 보던지. 10초 드립니다. 지울 겁니다. 핸드폰으로 찍던지 영상으로 다시 보던. 뭐가 망해? 선생님이 크게 써서 그렇지 양은 얼마 안 돼 이거. 오늘 올라올 건데 뭐. 자, 됐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거 필수예제 보면서 우리 필수예제 숙제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필수예제 다 풀었나? 아, 다 풀었구나. 아, 선생님 안 푼 줄 알았네. 그래요. 아, 그랬구나. 그렇죠. 이번 주 그러면 확인해서 하시면 되고 오늘 그러면 3강 개념 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을 잠깐만. 선생님 책이 이상한 거 지금 띄운 게 이상한 거? 지금 3강 여기 해야 되죠? 61쪽 해야 됩니다. 61쪽. 자, 갑니다. 이거 지울 거예요. 아시겠죠? 정수의 정자가 무슨 정자라고? 가지런할 정자. 유리수는 왜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원래는 의미는 비율이란 뜻이어야 돼. 그런데 레이셔널이란 말을 잘못 번역을 해서 갑자기 합리적인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유리수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절대값 기호, 그 다음에 표현법 알아볼게요. 당연하죠. 절대값 정의 절대값은 무엇이냐? 0으로부터 떨어진, 멀어진 거리다. 기호는 수를 기준으로 좌우에 선을 요렇게 그린다. 그리고 성질은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유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정도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 수직선상에서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볼게.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다 쳐보자. 여기 설명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그림이니까. 자 보자. 자 마이너스 2라는 수를 썼는데 여기 좌우에 이렇게 선을 긋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의미해. 그것은 0으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몇 칸 떨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냐면 2칸. 당연히 이건 양의 값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 음수의 절대값이 뭘로 바뀌었어요? 양수로 바뀌었죠.
양의 값으로 바뀌었어. 음수 쪽에 있지만. 왜?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양수의 절대값, 양의 값의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자기 자신까지 그냥 오는 거리, 이 값 자체가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는 절대값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따라 읽어. 양수는 절대값이 자신이다. 다시. 양수는 절대값이 자신이다. 자, 음수는 절대값이 양수이다. 부호를 뗀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음수의 절대값은 부호를 바꾼 양의 값이 된다. 이해됐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유리수라는 수 자체의 특징을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절대값을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수를 볼 때는 있잖아. 부호와 크기라는 두 가지 성질이 함께 존재하는 거야. 부호는 양수 또는 음수를 말해요. 방향인 거지. 크기는 절대값이야. 양수, 음수라고 말한 건 뭘 얘기해? 결국 방향이야.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썼던 수는 수 하나에 한 가지 속성만 있었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만 이용하는 수직선을 썼죠. 이제 양쪽으로 쓰니까 뭐냐면 수 하나가 나타내는 속성이 두 가지로 늘어난 거야. 그게 뭐야? 방향 그리고 절대값. 이해됐어요? 잠깐 요거 쓰는 순서를 좀 바꾸자. 정확하게는 유리수라는 거는 그래 방향과 크기라고 하는 게 맞고 방향을 나타내는 게 부호가 되겠다. 이게 이렇게 써줘야 맞겠다. 이렇게 써야 더 맞는 거겠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모든 수는 크기만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중학교 이후로는 방향도 있습니다. 방향이 몇 개 있어요? 2개.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양의 방향으로 갈 건지 음의 방향으로 갈 건지 플러스 쪽인지 마이너스 쪽인지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방향으로 얼만큼 갔느냐를 나타내는 크기가 바로 절대값이 되겠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수를 딱 만났을 때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음의 방향으로 두 칸 간 수. 음의 방향으로 두 칸 갔어요. 이제 이렇게 다루어 볼 거야, 수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절대값이다. 자, 올라가서 절대값의 성질 했죠? 방금 설명했던 여기 수직선에서 우리 절대값으로 알아봤던 성질이 이 두 가지예요. 0은 0이고 0이 아닌 수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일 때는 언제야? 0일 때. 0의 절대값만 0입니다. 절대값은 0 아니면 양수로 나와요. 2번이 좀 헷갈리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A인 수는 0으로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 A만큼 멀어져 있는 수. A만큼 떨어져 있는 수는 몇 개 있을까라는 뜻이거든요. 자, 실제 값으로 한번 따져보자. 0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수는 얼마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두 칸 간 수. 이게 뭐야? 플러스 2. 근데 왼쪽으로 두 칸 간 것도 절대값이 2죠.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성질 잘 보세요.
양수 A일 때 절대값이 A인 수는 A와 마이너스 A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만큼,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오른쪽으로도 있고 왼쪽으로도 있어. 그리고 그 값이 플러스 양수 A와 음수 A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어려워요? 받아들이세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정의나 기호는 약속한 거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학은 같은 기호로, 같은 표현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속한 거니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은 조금 더 편하게 해설을 좀 붙여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똑같이 익히셔야 됩니다. 자, 정리됐나요? 이런 뜻이다. 절대값 기호를 사용하고 그 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자, 절대값 기호를 쓰라는 얘기는 이렇게 좌우에 선을 그으란 얘기야. 아까 양수는 뭐라 그랬지? 자기 자신인 거지. 0부터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12야. 그럼 2번은요? 여기다 그냥 할게. 요렇게 그으면 돼. 값은 7.19야. 양수는 굳이 앞에 플러스 기호, 부호를 붙이지 않아도 양수예요.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3, 4번 볼게요. 3번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여기다 요렇게 그으면 얼마가 돼? 8이 되는 거야. 0으로부터 8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 절대값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잘 봐요. 잘 봐요. 유리수는, 따라해. 유리수는 방향과 크기가 있다. 절대값은 크기만 본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부호가 아닌 크기만을 보는 게 절대값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8만큼 갔어요 라는 뜻인데 좌우에 벽을 이렇게 치면 크기만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다시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수를 봤을 때 이 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간 수인데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면 뭐만? 2분의 5 크기만. 방향 이걸 무시하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이해됐을까? 어려워요? 어려우면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데 근데 몇 번 하면 잘 될 겁니다. 자,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정수. 자, 절대값이 4, 요 개념이에요. 개념입니다. 정리할게요. 자, 절대값이 뭐죠? 그렇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다시.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값 나오면 수직선을 개형처럼 그리세요. 개형처럼 그리라는 얘기는 대충 그리란 이야기야. 꼭 여기 이렇게 수직선 그리면 1, 2, 3, 4 쓰는 친구들이 있어. 안 써도 돼. 일단 상황만 파악하기 위해서 0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4보다 작다는 거는 거리가 4보다 작은 거니까 4는 안 들어가요. 마이너스 4와 4는 안 들어가고 이 안쪽에 있는 수들이야. 일단 개수를 물어볼게. 몇 개 나오겠어? 7개 나오겠지? 1, 2, 3 마 1, 마 2, 마 3 있지? 0도 있는 거야. 총 몇 개? 7개. 절대값이 4보다 작은 정수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 7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 거리가 4 미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에 밑줄을 하세요. 뭐라고 써? 0으로부터 거리가 4 미만이라고 하고 그런 정수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하면 0으로부터 거리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기호와 쓰임새를 봤더니 양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절대값인데 음수는 부호를 뗀 상태가 절대값이 된다. 부호를 바꾼 거죠. 이해됐나요? 오늘 개념까지 진행해보면 더 정확한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쉽게 말해서 양수는 자기 자신이고 음수는 부호 바꾼다. 오케이? 자, 따라 읽어요. 절대값은 양수는 자기 자신, 음수는 부호 바꾼다. 두 수가 있어. 두 점 사이 거리가 6일 때 두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리가 절대값이 같으면 뭐가 같아요? 절대값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거야? 거리가 같다는 거지. 절대값은 뭐다? 거리. 더 쉽게 생각해. 절대값은 거리. 근데 누구로부터? 0으로부터. 자,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한 거리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0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이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러면 얼마씩이란 얘기야? 3씩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점은 누구랑 누구야? 이렇게 수선수행의 두 수를 구하세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다. 그쵸? 그러니까 1단원을 좀 어렵게 느끼는 건 이미 한번 했던 약수와 배수였잖아. 그거를 심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그치? 그리고 그 1단원에서 고생하면서 소인수분해하고 최대공식 최소공배수 했잖아요. 그게 앞으로 다루는 수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히는 거야. 자, 수의 대소관계 아까 얘기했어요. 오른쪽으로 하면 뭐 한다? 커진다. 왼쪽이 작아진다. 여기 옆에다 쓰세요. 이거 크다 있죠? 자, 크다. 따라 읽어. 크다. 높다. 여기는 작다. 낮다. 이런 개념이야. 왜냐면 양수와 음수라는 것이 기준을 잡아서 그것보다 더 큰 값, 작은 값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높다, 낮다를 설명했을 때 땅을 기준으로 땅 위가 플러스 땅 아래가 마이너스지. 그럼 높이를 따질 때 음수에서는 자 봐봐. 마이너스 4층이 있고 그러니까 지하 4층이 있고 여기 지하 1층이 있다고 해보자. 누가 더 높이 있어? 지하 1층이 지하 4층보다 더 높게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무조건. 오른쪽이 더 큰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리수의 크기 비교를 할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통째로 여기 전체가 노션이야. 근데 노션의 핵심은 뭐냐면 쓴다가 아닙니다. 이해한다예요. 설명한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크게 뭐라고 볼 거냐면 0과 양수와 음수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양수는 0보다 큽니다. 됐나요? 음수는 0보다 작다. 이게 1번이야. 이해 안 돼? 어렵지 않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거니까 양수는 0보다 크고요. 음수는 0보다 작아요. 너무나 다양하다는 얘기고 자,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큰 값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양수를 다룰 때는 초등학교 방식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양수를 다뤘으니까. 음수가 좀 어색한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었던 바로 이거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하 1층이 지하 4층보다는 높게 있어. 자,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부분이 여기니까 여기다 별 하세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쪽이 크다. 절대값이 작다는 건 0에 더 가까운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야. 자, 연습해.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어. 누가 더 커? 이해돼? 느낌이 왔어? 자, 3분의 2와 5분의 2인데 마이너스야. 누가 더 커? 5분의 2가 더 크지? 음수니까. 이해됐어?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쪽이 더 크다.
절대값이 작다는 건 더 0에 가깝다는 거잖아. 이 안에서 말이야. 이 안에서. 이 안에서도 이쪽이 더 큰 수고 저쪽이 더 작은 수야. 이쪽이 더 큰 수고 이쪽이 더 작은 수라고. 이해됐어? 저 안에서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1이 있어. 누가 더 커? 여기가 더 커. 이런 뜻인 거야. 왜? 마이너스 100은 저기 있잖아.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지하 100층이 있고 지하 1층이 있어. 누가 더 높이 있냐고. 그 뜻이야. 이렇게 생각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 생활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층수야.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수들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놓으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서 딱 하나 자기 수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기호로 표현한 게 여기 하나 있거든. 그치? 얘 실제 크기는 얼마죠? 얘는 그냥 0.9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음수를 먼저 깔 거고, 그럼 0이 있으면 0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양수를 써야 크기 순으로 쓰는 거죠. 맞죠? 음수들 먼저 체크해 봅니다. 음수 몇 개 있나요? 자,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4.5. 그치,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가 더 작아. 마이너스 3.2라. 그래서 차례대로 써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3.2가 작고, 0이 있네. 0도 썼어. 이제 양수가 3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그치? 그런데 이거 양수 부분은 초등학교처럼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작은 수 누구야? 0.7. 그 다음 절대값 마이너스 0.9. 가장 큰 게 플러스 1.2. 왜냐면 이게 원래 보여지는 걸로 답을 해야 되니까. 이 순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을까요? 아직 좀 어렵나요? 아직은 할만해요. 좋습니다. 자, 기본 2번. 양수 사이에 있는 정수. 자, 절대값이 2.4인 음수. 절대값은 뭐라 그랬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수를 표현하는 입장에서는 크기만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됐지? 그런데 음수이면서 2.4는 누굴 말해? 마이너스 2.4를 말해. 크기는 2.4인데 음수야. 읽을 수 있겠어? 두 번째, 절대값이 3분의 10. 그럼 크기가 3분의 10인데 부호는 양수래. 그럼 이 사이에 정수는 몇 개 있겠는가? 자, 다시 한번 수직선은 개형으로 그린다. 뭐라고? 수직선은 개형으로 대충 그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쓰고요. 여기 양수 3분의 10을 쓸 거야. 근데 이게 3과 3분의 1이죠. 그럼 양수 쪽은 파악이 빠르지. 3, 2, 1이 안에 있죠. 자, 마이너스 2.4 안에 있는 건 누구겠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죠. 이 아저씨야, 이 아줌마들 안 됩니다. 0 빼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0 빼먹으면 안 돼. 0까지 포함해서 총 6개가 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봅니다. 절대값은 b의 2배다. 즉, 절대값은 a가 더 크죠? 어떻게 쓰냐면 a 절대값, b 절대값이 있으면 a가 더 커. 0으로부터 a가 더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a는 b보다 작다.
그런데 A가 B보다 작다. A가 왼쪽에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 A는 자, A는 왼쪽, B는 오른쪽에 있는데 A가 더 멀리 떨어졌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그러니 수학의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한다면 A는 왼쪽에 있는데 B보다 2배 멀리 떨어져 있어. 여기가 A야. 맞아? B는 요만큼 떨어져 있어. 한 번 떨어져 있는데 B가 더 크니까 B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A가 B의 2배만큼 떨어져 있죠? 그런데 A에서부터 B까지를 거리로 측정을 해봤더니 여기가 6만큼 떨어져 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A, B 사이는 이렇게 몇으로 나눠봐야 돼요? 3으로 나눠봐야 되죠? 그럼 이게 얼마씩 떨어져 있는 거야? 이 한 칸에. 거리가. 2씩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음수 쪽으로 얼마만큼? 4칸. 그치? 2씩 2번 4칸. A는 얼마? B는? A, B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2다.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고 뭔가를 비교할 때는 이 수직선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 사이에다가 1, 2, 3 썼습니까? 안 썼죠. 그거 쓰지 말란 얘기야. 그냥 상황을 대략적으로 표현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수직선 그려서 문제 푸는 거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부등호 사용인데 부등호는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태주자면 여기 옆에 쓰세요. 잘 봐. 크기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은 3개가 있어. 선생님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3개가 있지.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다? 자,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다? 작다가 아니다. 이해됐어? 그러므로 뭐다? A는 B보다. 자, 이 밑에 여기 오른쪽에 쓰세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 옆에 A는 B보다 뭐다? 크거나 같단 말은 뭐다? 크거나 같단 말은 뭐다? 작지 않다. 꼭 써놓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뭘 먼저 알아야 돼?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 몇 가지? 뭐 있어? 어려워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는 거야.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작아요, 같아요, 커요. 그런데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작지 않다라고 표현해. 이해됐을까? 그러면 여기 작거나 같다란 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A는 B보다 크지 않다. 이거 따로 노션 안 해도 되는데 알아만 두세요. 됐죠? 알아두시면 돼요.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게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지 않다란 말은 머릿속에서 어차피 크기를 나타내는 게 작다, 같다, 크다가 있으니까 작지 않으면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크지 않다란 말은 작거나 같다는 뜻이야. 우리 언니가 나보다 크진 않아. 나랑 키가 같거나 작다는 얘기지. 내 동생이 야 나보다 작지 않아. 그러면 적어도 같거나 크다니까 크거나 같다는 뜻이지. 그것도 이해됐어? 이런 게 수학적 표현들로 쓰인다. 그게 바로 기본 문제 나왔습니다.
1번 x는 3보다 작다. 1번 이렇게 이렇게 x는 3보다 작다. 2번 자 작지 않고 작지 않고 크거나 같다지? 이상. 위에다 써 이렇게 밑줄하고 이상이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하. 이렇게 밑줄하고 위에 바꿔줘야 돼. 와, 그러면 x라는 값을 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표현 중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야. 3번 가자.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4번 x는 1보다 크고 1.9 이하이다. 되었나요? 넘어갑니다. 자, 가부터 얘기해 봅니다. 가. 말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4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 말 나온 대로. 이건 마이너스 4는 우리가 아는 값이죠. 그러므로 a의 절대값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는 있어. 왜? 이건 우리가 아는 값이니까 아는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나는 a는 b보다 0에 가깝다. 0에 가깝다는 뜻은 뭐야? 절대값이 작다는 뜻이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이잖아. 근데 0에 가깝다는 건 절대값이 더 작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는 b와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a가 더 작다는 거야. 근데 다는 그냥 이렇게 맞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주어져 있는 걸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만 쓸게요. 크지 않다 무슨 뜻이야? 이하이다. 맞아요. 그런데 라에서 C는 양수이다. 어떻게 표현할까? 양수는 무엇 얘기야? 0보다 크다는 뜻이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0으로부터 이게 3이 있어. 오케이? 3 아래쪽에만 그릴 거야. 응? 그런데 절대값을 보면 말이야. 이렇게 돼 있지. 자, 봐봐. A, B, C를 수직선에 나타내려면 3보다 아래쪽에만 그려야 돼. 이거 이해됐어? 아니, 셋 다 3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A와 B는 말이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멀어. 그러면 양수라면 4보다 더 먼 쪽에 여기에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양수가 아니란 뜻이지. 이해됐을까? 그러니 음수로 가는데 누가 더 멀리 가? B가 더 멀리 가. 이해가 됐을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다면 마이너스 4보다 더 왼쪽에 A가 있고 그것보다 더 멀리 B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C는 양수라고 했어. C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 값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녀석들의 위치가 서로 누가 더 왼쪽에 있고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만 알면 돼. 물어보는 게 뭐니까? 크기, 비교니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누가 제일 작아?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 A고 C가 가장 크다. 됐을까요?
머리로 풀지 마시고 언제나 관계를 쓰셔야 돼요. 쓰는 사람이 살아남아. 됐나요? 자, 설명 다 끝났습니다. 필수 예제 홀수번 한번 같이 풀어보죠. 더셈과 뺄셈도는 나가요? 네. 자, A의 절대값은 6이고 A를 나타내는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A의 값은 얼마인가요? 플러스 6이죠. 0보다 오른쪽 양수고 거리 6. 즉 우리는 수를 표현할 때 뭐랑 뭐? 부호와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이죠. 이해됐어? 그 중에 정보를 보자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부호를 봤는데 0보다 오른쪽에 있대. 플러스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으시면 돼요. 가자! 3번. 절대값이 10인수를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절대값이 10인수는 몇 개 있을까? 절대값이 뭔데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0인수가 몇 개 있겠냐? 이쪽으로 10 떨어지고 이쪽으로 10 멀어져 있는 수가 2개 있겠죠. 이 사이에 있는 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절대값이 10인수, 즉 거리가 10이 되는 두 수. 어려워? 사이수가 아니고 절대값이 10인수, 거리가 10이 되는 수. 왼쪽으로 10 가고 오른쪽으로 10 가고 두 군데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이 나와. 자, 그 다음 절대값이 1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리수를 표현할 때 부호와 뭐가 있다고? 절대값이 있다고. 그치? 그럼 여기가 1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부호는 몇 종류가 있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수직선으로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겠어요. 괜찮아요? 응? 응? 자, 5번 풀어보세요. 답 나왔나요? 답은 5번. 하나씩 보죠. 1번부터 오류 체크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잘 읽으시면 되는 거야. 1번. 절대값은 항상 양인가요? 0 또는 양수예요. 됐죠? 2번 보세요. A가 양수야. 근데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거 음수죠. 이거의 절대값은 누구겠어요? A겠죠. 맞아요? 3번. A가 음수야. A가 음수야. 그럼 절대값 A는? 적어도 A는 아니겠죠. 뭐라고 했냐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잘 봐봐. 이렇게 읽어야 돼. 절대값이 얘 음수라고 했잖아. 음수가 나와?
안 나오지. 절대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굳이 표현하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만 마이너스 a가 돼요. 음수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4번 절대값이 작을수록 0으로부터 뭐야? 멀리야? 가까운 거지. 5번 절대값이 같은 수를 나타내는 두 점은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지. 자, 봐봐. 절대값이 같은 수, 거리가 같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이게 절대값의 정의잖아요. 여기까지 해야되니? 거의 국어야, 국어. 기호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양수, 음수는 고3까지 쓰는 수예요. 지금부터 배우는 이 정수와 유리수는 여러분들 대학 갈 때까지 쓰는 수다. 그거에 가장 기초를 배우는 거야. 표현법. 자, 7번 갑니다. 대소관계에 옳은 것은 그냥 갈게요. 아! 여러분 드릴게요. 17초 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까 우리 했으니까 대소관계. 빵! 하고 나왔어. 빵! 하고 나왔어. 됐어? 자, 수직선 봐. 0이 있고 음수가 있고 이쪽은 다 양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음수 0 양수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번이 답이에요. 끝이야. 0은 음수보다 크죠? 그런데 1번부터 봅시다. 양수 음수 비교했죠? 누가 더 큽니까? 지상 4층이 지하 2층보다 높아요. 자, 지하 3층, 지하 2층. 지하 2층이 높아요. 지하 6층, 지하 9층. 지하 6층이 높고요. 지하 5층, 지하 4층. 지하 4층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음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작은 쪽이 더 큽니다. 음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작은 쪽이 더 크다. 9번 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리죠. 29초 드릴게요. 하나씩 보세요. 아니야, 이건 같이 할게. 선생님 봐봐.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절대값은 없고 그냥 양수, 음수로 구분되어 있죠. 그 중에 봐봐.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이야. 됐어? 그럼 봐봐. 음수에 뭐 있니? 마이너스 7 있고 마이너스 1.8 있어. 그치? 마이너스 3도 있네.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1.8도 있네. 음수. 봤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 0 있어요. 0. 0이 있고 5분의 2가 있고 2.0은 2고 그 다음 3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음수 3개에 0, 양수 3개 있어요. 1번부터 봅니다. 정수 5개다. 정수 몇 개인지 봐보자. 정수. 자, 정수야. 하나, 둘, 아니고 셋, 아니고 넷, 5개. 맞습니다. 맞죠? 자연수 2개이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면 총 7개 중에 정수 5개 했으니까 몇 개야? 정수 아닌 유리수 여기 2개 있죠. 마이너스 1.8과 2.0 사이에는 정수가 2개다. 아니죠? 이거 봐봐. 마이너스 1.8과 2 사이에는 2개가 수가 있긴 한데 정수는 몇 개야? 정수는 1개 있죠. 그 다음에 2보다 절대값이 큰 유리수. 절대값이 큰 거, 멀리 떨어지는 거. 하나, 둘, 3개. 맞죠? 그래서 정수가 2개가 아니라 1개 있어요. 0. 자,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자, 원래 크기로 순서에 맞게 나열하라.
뭐라고? 원래 크기로 표현하시고요. 크기에 맞게 이렇게 순서를 나열해 보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약분 안 된 거 있잖아. 약분 안 된 거 약분하란 얘기야. 원래 크기란 얘기는. 알겠어? 어려워? 다룰 만해 아직? 좋았어. 11번 가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몇 개 있나요? 자, 선생님 봐봐. 이제 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수직선은 어떻게 그려라? 개형으로. 절대값이 5 미만이란 이야기는 거리가 5 미만인 거죠. 그러면 거리가 5 미만이면 어디야? 아니, 마이너스 5와 5가 있는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 그치? 마이너스 5와 5는 포함하지 않고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몇 개 들어가요, 그러면? 4개 들어가지, 여기. 1, 2, 3, 4.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몇 개 들어가? 4개 들어가고 0까지 하니까 총 몇 개? 그렇지. 이렇게 세는 거야. 됐어? 좋았어. 13번. 두 유리수 사이의 정수의 개수.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18초 드립니다. 개형은 어떻게?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쓰는 거야. 될 것 같은, 대략. 약간 더 멀리, 약간 더 작게 이런 식으로 벌리고. 그래, 0 까먹지 마. 0도 정수야. 몇 개? 7개. 그쵸? 여기 음수 쪽에 마이너스 2.7보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있고, 당연히 4.5 안쪽에 1, 2, 3, 4 4개 있고, 0 포함해서 총 몇 개? 7개. 됐습니까? 자, 유리수의 덧셈 뺄셈입니다.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 계산법을 알아야죠. 자, 우리가 기호와 부호로 나눠봅니다. 뭐와 뭐로?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나눌 거냐? 덧셈이면 뭐야? 기호야. 알겠어? 이해됐어? 양수, 음수는 부호야. 엄연히 달라. 알겠습니까? 잘 봐. 잘 봐야 돼. 부호로서 플러스는 오른쪽이죠. 부호로서 마이너스는 왼쪽입니다. 덧셈 기호는 부호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이동. 마이너스는 반대로 이동.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잘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을 놓고 이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괄호로 되어 있는 건 수입니다. 수. 알겠죠? 오케이.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 0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야. 수직선에서. 이것도 이해됐어? 0으로부터 출발했어. 어디로 출발했어? 오른쪽 세 칸째. 근데 오른쪽 그 방향 그대로 가라라는 뜻이죠. 오른쪽 그대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더 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호가 합쳐져. 값이 합쳐져. 이해됐어? 왼쪽으로 3칸 갔죠? 왼쪽 2칸을 그대로 가세요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왼쪽으로 5칸 가겠지. 오른쪽 3칸으로 갔는데 왼쪽 방향 그대로 다시 이동하세요. 오른쪽 3칸에서 왼쪽으로 2칸 가세요 라는 뜻이야. 이거는 이해됐어? 네. 글쎄 그럼 4칸을 달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할 거야. 어? 그런데 3쪽이 더 절대값이 크죠? 그러면 오른쪽 3칸에서 뒤로 다시 2칸 간 플러스 1이 돼. 이해됐어? 자, 마이너스 3만큼 뒤로 갔어. 근데 다시 오른쪽으로 그대로 더 가세요. 오른쪽 방향 그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3에서 2를 빼야 자, 지금부터 이거는 0으로부터 이렇게 3칸 갔잖아.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갔지? 근데 다시 이제 얘는 뭘 얘기하냐면 오른쪽 그대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돌아온 거야. 알겠어? 자, 선생님이 정리해 준 대로 밑에 쓰세요. 선생님이 정리해 준 대로 쓰세요. 자, 이거는 수학적 표현은 아닌데 어차피 덧셈 감각이니까 같은 부호, 같은 편 더해라. 다른 부호, 상대편 싸워라. 따라 읽어. 같은 부호는 같은 편 더해라. 다른 부호, 상대편 싸워라. 싸운다는 표현을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자, 덧셈이야, 덧셈. 덧셈이야. 덧셈을 하면 얘네 둘의 부호를 봐. 같은 편, 다른 편. 같은 편끼리는 힘을 합치지. 크기를 합치지. 같은 편으로. 됐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는 같은 편, 다른 편. 같은 편이지. 힘을 합쳐야지. 그 부호로. 됐어? 설명할 때 봐야 돼. 자, 양수, 음수야. 같은 편, 다른 편. 다른 편. 다른 부호,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자, 크기를 봐. 싸워야 돼. 누가 더 커? 3이 더 크지? 그러니까 3이 이겨. 3의 부호를 따로. 3이 이겨. 근데 크기는 싸웠으니까 그 차만큼 줄겠지. 이게 사실 뭐냐면 3 빼기 2를 말하는 건데, 응?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부호까지 생각해보면, 자, 마이너스 3과 2가 뭐 해? 싸워. 그런데 누가 이겨? 3이 이기지. 크기는 3이 더 크잖아. 크기라 말하는 거는 절대값이야. 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 얘가 이기겠지. 그럼 부호는 뭐야? 크기는 3과 2가 싸웠으니까 3에서 2를 빼야겠지. 의미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읽는 방법이야. 잘 봐봐. 얘 방향을 설정하면 돼. 얘는 이미 오른쪽으로 와 있죠. 오른쪽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얘가 무슨 의미인지 볼게. 오른쪽 그대로니까 뭐야? 오른쪽이야. 이해됐을까? 자, 왼쪽 그대로야. 뭐가 됐어? 왼쪽이야. 이해됐어? 왼쪽 그대로. 자, 그런데 얘도 왼쪽 그대로, 오른쪽 그대로야. 왼쪽, 오른쪽. 그럼 마이너스 3까지 왔는데 왼쪽으로 덜한 얘기죠. 어? 플러스 3으로 왔는데 오른쪽으로 왔는데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얘는 왼쪽으로 갔는데 오른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쉬었다가 뺄셈도 할 건데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볼 거예요. 알겠죠? 우리 지금 2 더하기 3, 2 빼기 3 하고 있어. 할 수 있어. 덧셈의 방식이었잖아. 뺄셈을 볼게. 뺄셈 읽어볼 거야. 자, 이게 좀 키워서 볼게. 그냥 이렇게. 자, 보면 수가 있고 뺄셈이 있고 수가 있죠. 맞아요? 자, 여기를 읽어볼게요. 오른쪽 반대로 가라. 자, 다시 오른쪽에 반대로 가서 이게 뭐야? 왼쪽으로 가라는 거지. 자, 봐봐. 오른쪽 반대로 가는 건 왼쪽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의 앞에 뺄셈이 있잖아. 그치? 자, 봐봐. 다시 오른쪽에 반대로 가세요란 얘기는 왼쪽 그대로 가세요란 말과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 이해가 돼? 오른쪽 반대는 뭔데?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플러스는 더하기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어. 이해됐어?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를 설명해 볼게. 왼쪽 반대로 가세요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 왼쪽에 반대로? 오른쪽 그대로지. 이해돼? 왼쪽에 반대로. 다시 왼쪽에 반대로라는 말 무슨 말이야? 오른쪽 그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대로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뺄셈은 말이야, 이 부호를 통째로 바꿔줘 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로 바뀌고, 다시 마이너스는 얘 부호 바꿔버린다 그랬지. 덧셈에서 얘 부호를 바꿔버린다고. 이해됐느냐? 그래서 뺄셈의 플러스는 덧셈의 마이너스로 바꾸고, 뺄셈의 마이너스는 덧셈의 플러스로 바꾼다. 결론은 뭐야? 뭘로 다 바꾼다? 뭘로 모두 바꾼다? 아하! 덧셈으로 모두 바꾼다. 뺄셈은 덧셈으로 모두 바꿀 수 있어. 이해돼? 자, 빼기 플러스는 더하기 마이너스. 같이 읽어. 빼기 플러스는 더하기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는 더하기 플러스. 자, 그래서 뺄셈은 어떻게 되느냐? 자,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모두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 단, 뭐를 바꿔서? 부호 바꾼다. 그래서 뺄셈은 덧셈으로 계산할 거야. 뺄셈이 나오면 덧셈으로 바꿀 건데 그때 부호가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어진 건 뭐야? 덧셈이야, 뺄셈이야? 뺄셈이 뭘로 바뀌어? 덧셈으로 바뀌어? 덧셈으로 바꿀 때 뒤에 따라오는 수에 뭐가 바뀌어?
뒤에 따라오는 수에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뀐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뭐가 됐어? 모두 뭐가 됐어? 모두 덧셈 됐어? 덧셈은 어떻게 계산해? 같은 부호끼리는 더해라. 다른 부호끼리는 싸워라. 결론. 뺄 셈은 없다. 결론. 뺄 셈은 없다. 자, 이제부터 고3 끝까지. 오케이? 지금부터 수학에서는 뺄 셈은 사라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덧셈으로 바꾼다는 뜻이야. 알겠어? 덧셈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겨?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덧셈이에요. 덧셈이에요. 오른쪽 그대로 왼쪽 그대로 이렇게 읽지. 근데 뺄셈은 봐봐. 반대로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반대로란 뜻은 뭐야? 왼쪽 그대로란 뜻이지. 그 다음에 왼쪽 반대로란 뜻은 뭐야? 오른쪽 그대로란 뜻이지. 즉, 이 뺄셈을 모두 덧셈 상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념 정리합니다. 자, 이제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유리수의 덧셈, 뺄셈. 결론을 먼저 쓸게요. 결론. 이제 뺄셈은 뭐야? 없다. 이게 결론이야. 이거의 부수적인 설명을 해줄게. 빼기 플러스는 뭘로? 뭘로? 더하기 마이너스로. 빼기 마이너스는 더하기 플러스로. 뺄셈을 플러스로 바꾸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요. 자, 뺄셈이 덧셈으로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부호 바뀐다. 그러면 1단계 모두 덧셈으로 바꿨지? 자, 덧셈 계산법. 그러면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덧셈 어떻게 하느냐? 같은 부호. 절대값 더한다. 같은 부호끼리는 절대값 더하면 돼. 부호는 그대로. 그치? 자, 다른 부호. 부호가 다를 때 조금 설명으로 하자면 좀 긴데 쉽게 말해 선생님이 싸운다라고 했지. 부호가 다를 경우 일단 절대값 큰 수의 부호가 된다.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이럴 때 뭐라고 하냐? 따른다고 해.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싸운다고 표현한 거야. 싸워서 누가 이겨? 큰 놈이 이겨. 그러니까 절대값 큰 놈의 부호를 따르는 거야. 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우리가 덧셈이든 뺄셈을 하든 결론이 뭐가 나오겠어? 수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수에서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뭐와 뭐야? 뭐와 뭐야? 부호와 절대값을 판단해야 되잖아. 이 생각을 해. 더했는데 같은 부호면 당연히 이 부호는 그 같은 부호를 따르겠죠. 그리고 절대값끼리도 서로 더해요. 크기도 더해줘요. 이해됐어? 근데 다른 부호는 일단 누가 이기냐가 중요해. 그래서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로. 이 부호는 누구 거야? 절대값 큰 사람 거. 큰 수 거.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로. 그 다음 크기는 절대값은 절대값에서
큰 수에서 뭐 해? 작은 수 빼는 거야. 우린 이걸 뭐라고 해? 어허,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걸 뭐라고 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뭐라고 해? 차라고 하지. 차라고 해. 큰 거에서 작은 거. 절대값은 어떻게 해? 절대값의 차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쉽게 뭐라고 얘기했어? 싸워. 싸워. 누가 이겨? 절대값 큰 쪽이 이겨. 근데 이제 절대값이 큰 쪽이 이기고 여기 뒤에 있는 수는 두 수의 차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덧셈은 야 진짜 산산조각 났다. 야 산산조각 났다. 산산조각 났어. 자 봐봐. 덧셈일 때 같은 부호끼리 더하면 절대값을 더하고요. 다른 부호끼리 더하면 절대값을 빼요. 부호를 누굴 따를 건지는 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이걸 먼저 설명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걸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머리가 개운해지는 거야. 자, 덧셈 뺄셈이야. 상황은 총 4가지가 있어. 상황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더하기 양수 있고요. 더하기 음수 있어요. 빼기 양수 있고요. 빼기 음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덧셈만 연습할까요? 그치? 그러니까 뺄셈이 나왔을 경우 얘가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우리는 뭐만 해? 덧셈만 할 거야. 그걸 어떻게 읽어? 오른쪽 반대 방향은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고 왼쪽의 반대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다. 인 거야. 알겠어요? 이건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것 같아. 자, 결론. 뭐야? 결론? 뺄셈은 없다.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우리는 이제 뭐만 해?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할 거야? 덧셈만 할 거야. 그러니까 덧셈하는 방법만 알면 돼. 알겠어? 뺄셈을 보는 순간 뭘로 바꿔? 덧셈으로 바꿔. 덧셈 바꾸는 거 여러 번 설명했어. 그지? 그래서 덧셈으로 모두 바꿔. 그럼 이제 덧셈 방법을 알아보자고. 덧셈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부호끼리 더하면 당연히 그 부호를 따르고 절대값끼리도 더해줘요. 힘을 합쳐요. 힘을 합친다. 다른 부호끼리는 싸워. 싸운다고. 싸운다는 의미는 뭐야? 일단 절대값이 큰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야. 부호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부호 말고 그 수의 결론의 절대값은 그 절대값의 차로 결정한다. 이해됐습니까?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뺄셈이 아닌 덧셈으로 계산을 하느냐? 자, 73쪽 갑니다. 덧셈의 계산 법칙. 자, 이거 개념이에요. 완전 중요해요. 지금 덧셈 뺄셈을 이보다 더 간단하게 정리는 못해. 알겠어? 요거 개념 노트 해오셔야 돼요. 책에 있는 걸로 하면 양이 되게 많아. 알겠어? 최대한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왜 덧셈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어딘지 아시죠? 73쪽입니다. 13쪽 위에 덧셈의 계산 법칙 옆에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덧셈으로 통일하는 이유 라고 쓰세요. 그게 뭐야? 덧셈이 가지고 있는 계산 법칙 때문이야. 덧셈은 뺄셈과 다르게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뜻이야. 볼게. 1번. 교환 법칙. 교환은 뭔데? 바꾸는 거지.
A 더하기 B라는 값과 B 더하기 A 더하는 수의 순서를 바꿔도 결론이 같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느낌입니까? 잘 보세요. 3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3이 같죠. 근데 보세요. 3 빼기 2랑 2 빼기 3이 서로 같습니까? 결론은 2 빼기 3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 아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뺄셈은 주어져 있는 수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덧셈은 지 맘대로 바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이걸 씁니다. 이거 옆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 썼어요. 덧셈으로 통일하는 이유. 자, 보세요. 이거 옆에 여기 하나 더 써요. 볼펜 들고.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뿐만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잖아. 이거는 C 더하기 A 더하기 B로 바꾸나 C 더하기 B 더하기 A로 바꾸나 이게 다 상관없다는 뜻이야. 교환 법칙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 2번이 결합 법칙인데 이게 이름이 좀 어려워. 이름이 어려워. 결합? 결합이 뭔데? 나의 통신 요금과 엄마의 통신 요금을 결합하는 거지. 결합이 뭘까? 서로 다른데 그걸 뭔가 합친다는 뜻이지. 자, 결합 법칙 옆에는 요 옆에는 글로 쓰세요. 결합 법칙은 덧셈이 연속일 때라고 써. 뭐라고? 덧셈이 연속일 때 순서와 상관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결합 법칙 읽어봅니다. 덧셈이 연속일 때 순서와 상관없다. 덧셈이 연속일 때 순서와 상관없다. 자, 봐봐. 내가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얘 둘을 먼저 더하나 뒤에 둘을 먼저 더하나 결론은 모두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합 법칙은. 지금 덧셈이 연속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걸 먼저 더하나 뒤에 걸 먼저 더하나 결론은 같죠. 선생님, 뺄셈은 안 그러나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볼게. 자, 이번엔 순서로 바꿔볼게. 10 빼기 3 빼기 4가 있어. 10 빼기 3 빼기 4가 있어. 이해됐어? 자, 얘는 괄호를 여기다 칠 거고 얘는 괄호를 여기다 쳐볼게. 4, 3으로 바꾸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순서대로 해줄게. 자, 뺄셈 봐봐, 뺄셈. 뺄셈이 연속되어 있는데 뒤에 걸 먼저 뺐어. 얘는 앞에 걸 먼저 뺐어. 결론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돼요? 6 빼기 3이죠. 3이에요. 뒤에 거 4 빼기 3이 얼마입니까? 4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선생님 알려줄게요. 4에서 3을 빼면요, 놀랍게도 1이 돼요. 4 빼기 3은 1이잖아. 이 1을 다시 10에서 빼면 얼마야? 이해가 돼? 뺄셈을 연속할 때는 순서랑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있어. 뺄셈일 때는 어떤 뺄셈을 먼저 해야 될지 괄호나 순서가 매우 중요해. 봐. 자, 다시. 자,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란 결합법칙은 덧셈이 연속이 될 때 뭐부터 더할 건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뺄셈과 다르게 덧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 계산의 자유로움. 이해됐어? 왜 우리는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 모두 덧셈으로 바꾸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와 뭐죠?
덧셈이 더 유리한 이유가 뭐죠? 에헤이. 정리해서 대답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선생님 따라해 봅니다. 덧셈이 더 유리한 이유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칙이 자, 다시. 덧셈이 더 유리한 이유는 교환 결합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덧셈인 이유는 교환과 결합. 됐어요? 자, 다시. 덧셈인 이유는 교환과 결합. 자, 교환법칙이 뭐냐 물어보면 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결합법칙은 더하는 순서, 덧셈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덧셈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위치도 바꿀 수 있고 편하게. 또는 덧셈을 하는 순서도 바꿀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자 보세요. 73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니? 못 알아먹겠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제는 이해돼?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별 3개입니다. 계속 나올 거야. 여기에 나중에 분배법칙이라는 녀석이 하나 더 달라붙거든요. 그것까지 되면 연산 3대 법칙이 완성이 됩니다. 연산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교환결합법칙 또 만나게 될 거야. 근데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속뜻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말만 할 줄 알아. 교환법칙, 결합법칙 쓸 줄 알아. 근데 무슨 뜻이야? 몰라. 교환법칙은 수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 수의 위치를 바꿔도 결론이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 결합법칙은 위치를 순서를 바꾸는 게 결합법칙이고 위치를 바꾸는 게 교환법칙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뜻은 뭐냐면 괄호를 쳤다는 뜻이거든. 괄호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상관없다는 거야. 자, 다시 결합법칙을 좀 어려워해. 자,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결합법칙은 덧셈이 연속일 때 순서와 상관없다. 결합법칙은 덧셈이 연속일 때 순서와 상관없다. 즉 괄호를 어디에 하나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결합은 괄호를 말하는 거야. 결합은 뭘 의미해? 괄호를 의미해. 이 괄호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야. 괄호를 바꾸면 순서가 바뀌는 거지. 즉 덧셈은 순서에 상관없다는 뜻이야. 합쳐서 말하면 덧셈은 수의 위치와 더하는 순서에 상관없다. 이런 자유로움이 덧셈에게 있기 때문에 뺄셈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 뺄셈을 모두 덧셈으로 바꾸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분배법칙도 그 덧셈이랑 관련이 분배법칙은 덧셈과 곱셈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아. 나중에 우린 지금 더하기 빼기 배우는 중이에요.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데 왜 이렇게 약간 어렵게 느껴지냐? 다루는 수가 두 가지 속성을 이제 가지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속성은 뭐야? 양수냐 음수냐라는 부호와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덧셈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 덧셈, 요거 덧셈 먼저 해볼게요. 위에서부터 필요한 덧셈 해봅니다. 71쪽 1번. 이제 덧셈은 여유롭지? 일단 둘을 더하면 부호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 같은 편 다른 편? 같은 편.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 하고 이제 수가 3분의 5랑 3분의 4 수끼리만 같은 편 더해. 3분의 9니까 플러스 3이야. 어때? 해볼 수 있겠어? 자, 3번 보세요. 같은 편 다른 편. 누가 이겨? 7이 이겨. 그러니까 전체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 오, 그렇지, 그렇지. 절대값은 차. 누구에서 누구 빼?
좋았어. 느낌 와, 안 와? 와요. 더하기 전에, 고민이 돼. 고민할 필요 없어. 플러스 6분의 9, 마이너스 6분의 14. 맞지? 통분이야.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걸로. 같은 편, 다른 편. 싸워. 누가 이겨? 마이너스. 부호를 말해야지.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이겨? 마이너스. 누구에서 누구 빼? 마이너스 6분의 14에서 6분의 이렇게 빼.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돼. 같은 편은 힘을 합치고 상대편은 싸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딱 느낌 왔어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쉽게 받아들이더라고. 됐어? 자, 짝수번 넘어와 봐. 자, 2번 봐요. 같은 편, 다른 편. 같은 편. 그러니까 마이너스 정해놓고 0.3에 1.8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1. 이해됐습니까? 4번. 같은 편, 다른 편. 그래서 부호는, 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6번. 같은 편, 다른 편. 부호는 누구에서 누구 빼?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고 2.1이다. 어때? 느낌 왔어? 덧셈? 그럼 뺄셈은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뺄셈으로 넘어가면 다 덧셈으로 바꿔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자, 내려와 볼게요. 자, 연산법칙 보세요. 연산법칙 밑에 거 요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1, 2번에 사용된 게 뭔지 알아보세요. 인 거야. 자, 보자. 1번이죠. 자, 선생님 따라서 색연필 또는 볼펜 들고 따라옵니다. 지금 계산하는 게 뭐예요? 모두? 덧셈이라는 거야. 자, 덧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덧셈 첫 번째 단계. 서로 위치를 바꿨네요. 위치 바꾸는 거 뭐라 그랬죠? 교환요법. 좋았어. 1번이 교환이야. 두 번째, 이제 셋을 더할 거잖아. 더하기를 셋을 할 건데 앞이 아니라 그냥 뒤부터 더했어. 앞에서부터 더하나 뒤에서부터 더하나 같다 그랬죠. 덧셈은. 우린 이런 특징을 뭐라고 불렀어? 결합법. 결합법칙. 괄호를 할 수 있다. 아무데나. 이게 그 뜻이야. 여기부터 계산할 수 있게 내가 그냥 없던 괄호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를 만들었다. 무슨 법칙? 이게 덧셈의 특징이야.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줄게. 왜냐면 4분의 1과 4분의 5를 먼저 계산하면 이게 간단한 정수가 나오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덧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덧셈은 이 위치를 막 마음대로 바꾸고 뒤에서부터 더해도 되기 때문에, 뺄셈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덧셈으로 모두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확실히 이해됐어? 확실히 이해 안 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오늘 덧셈 뺄셈 문제 한 60개 주고. 너무 잘 됐어? 자, 보자. 1번 봅니다. 다음을 계산하세요. 덧셈의 성질을 꼭 생각을 해. 봐봐. 뒤에 거 먼저 더해도 되지만 봐봐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를 더하잖아요. 비기죠. 비기면 어떻게 될까? 0이야. 오른쪽으로 5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5만큼 돌아오면 0이야. 그러니 순서 바꿔서 얘네 먼저 더해도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플러스 8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원래 이렇게 풀이 과정을 이렇게 줄줄이 쓰면서 해야 되는데 과정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딱 봐도 통분하기 전에 얘랑 먼저 같은 마이너스에
뒤에 더하면 마이너스의 값은 1이죠. 3분의 2랑 3분의 1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분의 1 놔두고 마이너스끼리 먼저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버렸거든. 됐지? 덧셈이니까 가능한 거야. 맨 앞에 거, 맨 뒤에 걸 먼저 더해도 되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싸워. 누가 이겨? 마이너스가 이겨. 그리고 값은 1에서 2분의 1 빼면 돼.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어때? 할만해? 아직까지? 장담은 못하는데, 야, 나보다 쉽게 설명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어? 아니야, 나보다 더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겠지. 자, 다음 계산해봅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냐? 그렇지. 뺄셈은 뭐라고? 뺄셈은 없다. 이제 뺄셈은 없어. 그럼 여기만 바꿔줘. 자. 오른쪽 반대로 가세요. 무슨 말이야?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반대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바꾸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씁니다. 일단 요렇게 덧셈으로 바꿨죠? 덧셈으로 바꾸면 이제 간단하죠? 싸워서 마이너스가 이기고 1에서 3분의 2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맞죠? 3번 보면 그냥 할게. 통분 플러스 6분의 2 더하기 플러스 6분의 1로 바뀌죠? 맞죠? 더했어. 싸워 같은 편이야. 더 같은 편이죠? 6분의 3이죠? 답은 플러스 2분의 1. 이해됐어? 뺄셈은 없다. 뭐라고? 뺄셈은 뺄셈은 없다. 덧셈으로 다 바꾼다. 자, 그러면 그냥 겹쳐서 표현해 볼게요. 이거 뭘로 바꿔? 마는 뿔, 마. 이렇게 바뀔 거지? 그럼 어떻게 쓰느냐? 마이너스 6분의 2 더하기 플러스 6분의 9. 누가 이겨? 이렇게 쓰는 거 이해돼? 어? 4번. 누가 이겨? 마이너스가 이겨. 그리고 그 값은 7.4 마이너스 3.8이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계산하면 3.6이 돼요. 됐어? 느낌 왔어? 자, 이제 표현이야. 개념이야. 보다 작다 뺄셈. 보다 크다 덧셈. 됐어?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느냐? 4니까 플러스 4고 자가 마이너스 5만큼.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가 돼서 플러스 9. 자, 여기까지 흐름 이해됩니까? 2번 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3분의 2만큼이니까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어? 참고로 이렇게 부호가 없는 수는 당연히 양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호가 없다는 건 양수를 의미하는 거야. 응?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수들이 양수들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같은 편, 다른 편? 같은 편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너무 빨라? 자, 플러스 5분의 4보다 더 크대. 마이너스 4분의 3만큼이. 자, 플러스 20분의 16 더하기 마이너스 20분의 15.
자, 통분했으니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같은 편, 다른 편. 아, 다른 편. 그치, 상대편이지. 적이지, 적. 싸워야지. 누가 이겨? 플러스가 이기고, 얼만큼 이겨? 20분의 1만큼 이겨. 여기까지 됐을까? 이거 가지고 필수 예제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 오늘 풀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풀 거예요. 풀 수 있는 데까지 푼다는 건 선생님이 마저 못 푼 거는 근데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오늘 요거 풀고 갑니다. 알겠죠? 예. 자, 1번 봅니다. 계산 결과 중에 옳은 건 이제 이거 보는 눈은 있겠지.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세요. 자, 같은 편 다른 편 누가 이겨?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해야 되지. 같은 편 다른 편 그럼 마이너스 7 해야 되지. 보여? 3번 봐봐. 같은 편 다른 편 그런데 크기 같으면 같은 편 다른 편 마이너스 7. 이거 맞네요. 4번이 답이네요. 어때? 괜찮아? 3번으로 가. 다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A,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했어. 아이고, 일단 완전히 분리해야 돼. 가장 작은 수는 음수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셋만 비교하면 되지. 근데 제일 작은 거는 절대값이 큰 쪽이겠죠. 멀리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2다. 됐나요?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0에 가장 가까운 거. 그러면 부호 떠나서 봐야 되죠? 봐봐. 플러스 2.5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 2고, 이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고, 플러스 2와 5분의 3이야. 그쵸? 어쨌든 이게 제일 작죠? 1 얼마니까. 이해돼야 안 돼? B는 그래서 마이너스 1.5라고 쓸게. 그냥. 1과 2분의 1을 1.5라고 쓰는 거는 괜찮아?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래.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마이너스 1.5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같은 편 다른 편? 당연히 부호 크기도 더해. 어때? 느낌 왔어? 뺄셈은 없다. 덧셈으로만 한다. 덧셈인 이유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오늘 핵심이야, 사실은. 오늘의 핵심이다. 5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확인학습이 아니라 이거 필수예제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숙제니까 이번 주는 이 전단원 확인학습만 잘 풀으면 돼. 자, 5번 볼게요.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이니까 5개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의 속도가 괜찮은지 한번 봐봐. 자, 마야, 뿔, 같은 편 플러스 6. 뿔이야, 뿔, 마로 바꿔. 같은 편이야, 마이너스 6. 됐어? 마니까 뿔. 상대편이니까 마이너스고 차이는 1이야. 마니까 뿔 2, 뿔 7 더하는 거야? 플러스 9야. 5번. 마니까 뿔이야. 다 플러스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5야.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몇 번입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작은 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음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음수 중에 마이너스 6이 더 작죠? 자, 마지막 7번 문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풀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기온을 측정하여서 가장 높은 기온과 가장 낮은 기온은 몇 도 차이가 납니까? 가장 높은 기온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기호는 마이너스 8점. 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빼라는 거죠. 어떻게? 플러스 27.5도에서 빼기 영하 8.2도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되고 27.5 더하기 8.2가 되겠지. 이해됐어? 이게 뿔로 바뀔 거니까. 무슨 얘기야? 플러스 35.7이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직선에서 차는 거리를 말하거든? 그런데 영하 8.2도하고 여기 0도가 있고 저기 멀리 27.5도가 있어. 온도 차란 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크기로 따져보면 사실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둘 다 더해야 되는 게 맞거든.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 필수 예제 지금 3강이죠. 3강에 홀수본 같이 풀었으니까 짝수본만 숙제해 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확인학습까지는 2강 하고 개념. 오케이? 2강 확인학습 입력까지 해오면 땡큐. 여기까지 수업했어요. 한비 다음 주 오지. 이번 주 목요일도 와야지.